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회사나 정부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복잡한 세상을 운영하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그 비밀. 오늘 바로 그 현대 세계를 움직이는 운영체제, 팔란티어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100만 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면 이걸 대체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모두가 지금 데이터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잖아요. 예전에 쓰던 스프레드시트나 이메일 같은 낡은 지도로는 이제 길을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아는 거대 기업들의 보이지 않는 위기가 시작돼요. 엑셀이랑 이메일이 더는 먹히지 않을 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미국에서 제일 큰 항공사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시작됩니다. 이 회사는 매일같이 수많은 비행기, 승무원, 그리고 복잡한 규정들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거대한 퍼즐을 푸는 방식이 놀랍게도 엑셀 시트랑 이메일 첨부 파일이었어요. 이게 문제였죠. 이 방식은 부서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조종사 스케줄 팀에서 이게 최적이야 하고 내린 결정이 정비팀한테는 그야말로 악몽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나비 효과가 수많은 비행편 지연이라는 재앙으로 이어진 거죠. 바로 여기서 진짜 혁신이 시작됩니다. 팔란티어가 들어와서 뭘 했냐면요. 흩어져 있던 그 모든 데이터 조각들, 비행기, 승무원, 게이트, 규정, 이걸 전부 하나로 엮어서 말 그대로 살아있는 디지털 항공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냥 문제가 터지면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승무원 이러다간 휴식 시간 부족해지겠는데? 하고 미리 경고를 날려줘요. 심지어 저쪽 게이트를 지금 바꾸면 연쇄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실시간으로 최적의 답을 딱 제시하는 거죠. 이건 그냥 사후 대응이 아니에요. 미래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 이 새로운 운영 방식이 그냥 조금 편해졌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걸로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수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거죠. 항공사의 복잡성도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만약 그 운영체제가 비행기가 아니라 수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우리 인간의 몸이라면 어떨까요? 자, 이제 무대를 하늘에서 우리 몸속으로 훨씬 더 복잡하고 미세한 세계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약업계의 거인 노바티스입니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12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조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도박판인 셈이죠. 이 엄청난 도박에서 이기기 위해서 노바티스는 챗 RWE라는 아주 강력한 AI 조수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연구원이 데이터에서 뭔가 하나를 찾으려면 데이터 과학자한테 부탁하고 며칠씩 기다리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수십억 개의 데이터가 담긴 3,000개가 넘는 임상시험 데이터베이스에다 대고 그냥 우리가 말하듯이 물어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혹시 이런 유전적 특성을 가진 30대 여성 환자 데이터 좀 찾아줘? 이렇게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데이터의 민주화입니다. 그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전에는 데이터 전문가를 거쳐서 1주, 2주씩 걸리던 그 중요한 작업이 이제는 연구원이 자기 자리에서 직접 단 2시간이면 끝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빨라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신약을 발견하는 속도 자체를 완전히 재정의해버린 겁니다. 자, 이제 판을 한 번 더 키워보죠. 지금까지는 비즈니스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사람의 생사가 걸린 재난 현장과 한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거대한 프로젝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텍사스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덮쳤을 때 구조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911 신고 전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구조 요청, 강물 수위 센서 데이터, 이 모든 게 다 따로 놀고 있었으니까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책임자가 과거에 팔란티어를 써봤던 경험을 떠올리고는 다급하게 전화를 겁니다. 지금 당장 팔란티어를 투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해서 단 3일 반 만에 3,000건이 넘는 구조작전이 하나의 통합된 작전지도 위에서 완벽하게 조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 과제를 한번 볼까요? 바로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지난 30년 동안 미국에서 새로 지은 원자력 발전소는 단 2기뿐이에요. 근데 이걸 짓는 데 들어간 돈이 360억 달러, 동원된 인력이 10,000명, 걸린 시간은 무려 30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모든 게 다 종이 서류로 관리되는 거대한 아날로그 프로젝트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이 모든 복잡한 아날로그 작업을 단 하나의 디지털 운영체제로 통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한 원자력 회사가 펠란티어의 뉴클리어 OS를 가지고 도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비용, 인력, 시간을 전부 절반으로 줄이겠다. 미래 에너지 인프라를 건설하는 방식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겠다는 정말 담대한 도전인 거죠. 자, 그럼 슬슬 궁금해지시죠?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하나의 플랫폼이 항공사 문제도 풀고 제약회사 문제도 풀고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 짓는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답은 딱 하나의 핵심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 병기의 이름이 바로 온톨로지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게 들리죠? 근데 사실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조직 전체를 위한 만능 번역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항공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승무원이라는 단어랑 병원 데이터에 있는 환자, 발전소의 부품이라는 데이터는 사실 서로 말이 안 통하잖아요. 온톨로지는 이 모든 제각각인 데이터들을 사람, 장소, 사물 같은 공통의 언어로 싹 다 번역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이 끝나야 비로소 AI가 전체 그림을 이해하고 아, 이 사람이 저 장소에서 저 사물을 쓰는구나 하고 똑똑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을 이해하는 디지털 지도인 셈입니다. 바로 이 온톨로지가 한 회사의 뇌와 중추신경계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온톨로지라는 신경망을 통해서 조직의 모든 말단에서 정보를 감지하고요. 뇌에서 그 의미를 이해한 다음에 가장 최적의 행동을 온몸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거죠. 비로소 조직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기술이 가진 가장 깊은 의미가 뭘지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거대 기술 기업 후지츠가 그 힌트를 우리에게 던져줬어요. 얼마 전 일본에 큰 지진이 나서 공급망이 마비될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요. 이때 후지츠가 미래의 모습을 살짝 보여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요, 임원들이 전부 비상대책위원회에 모여서 며칠 밤을 새워가며 회의를 해도 결론이 안 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연결된 시스템 위에서는 달랐습니다. 단 하루 만에 피해 상황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전체 공급망의 경로를 성공적으로 바꿔버렸어요. 4일에서 7일 걸릴 일이 단 하루 만에 끝난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지휘했던 후지츠의 담당자가 이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회사와 회사가 서로 대화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큰 힘으로 많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라고요. 이건 더 이상 한 회사의 효율성 문제가 아니에요. 산업 전체, 사회 전체가 협력해서 인류의 가장 큰 난제들을 풀어가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의 기업, 하나의 조직이 어떻게 하나의 운영체제 위에서 움직이는지를 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만약 이 연결이 개별 기업을 넘어서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운영체제 위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그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지금껏 해결하지 못했던 기후변화나 질병 같은 거대한 문제들을 정말로 함께 해결할 수 있게 될까요? 이 거대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